빗속에서 철근을 나르던 노부 문득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아버지, 은지예요. 피투성이 얼굴, 부른 배를 감싼 채 쓰러지는 딸. 만수는 삽을 던지고 달려간다. 손끝이 피로 물든다. 누가 이래 만들었어? 내 딸을! 절규가 빗속을 가른다. 안전모 아래로 떨어지는 눈물, 쇳물처럼 뜨겁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선다. 그 서류 어딨어? 그게 없으면 나 끝이야. 사위의 눈빛은 광기였다. 끝나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 뒤편에서 지켜보던 만수의 주먹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기도 외곽 재개발 현장의 아침은 언제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는 소리, 철근을 자르는 기계음, 인부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채웁니다. 이곳에서 최만수는 오늘도 안전모를 눌러쓴 채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올해 68, 허리춤에 찬 낡은 공구벨트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합니다. 손에 낀 장갑은 이미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합니다. 자, 철근 옮기자. 빨리빨리. 현장 소장의 다그침에 만수는 묵묵히 손을 움직입니다. 하루 일당 9만 원. 이 돈으로 월세를 내고 끼니를 때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철근 하나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일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아저씨, 천천히 하세요. 다치시겠어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인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결리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일을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특히 딸 생각이 밀려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오가 되자 현장의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인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치거나 현장 앞 식당으로 향합니다. 젊은 인부들은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 좋지. 막걸리 한 사발하면 피로가 확 풀리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사장 곳곳에 퍼집니다. 하지만 만수는 늘 구석진 자리, 철골더미 옆 그늘진 곳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펼칩니다.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치 몇 조각과 밥이 전부입니다. 반찬이라곤 김치밖에 없지만 만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저씨, 같이 드시죠. 저희 반찬 많아요. 가끔 젊은 인부들이 말을 걸어오지만 만수는 손을 내저으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괜찮아요. 나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편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렵습니다. 말을 섞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만수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아픕니다. 최은지 33세 외동딸은 결혼 후 2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은지야. 만수는 도시락 뚜껑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예전에 은지가 도시락을 싸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계란말이를 부치고 햄을 구워 담고 브로콜리를 데쳐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채우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 제대로 드셔야 힘나요. 김치만 먹으면 안 돼요. 그때 은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의 손길이 닿은 도시락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먼 옛날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후 사위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사위 정태준의 말을 믿고 만수는 평생 모은 돈을 건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위는 투자 실패라는 말만 남긴 채 은지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예전 집은 이미 팔렸습니다. 어디서든 잘 살아야 한다. 만수는 김치를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은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임신은 안 했는지, 그 모든 것이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은지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람은 이래야지. 그래야 숨이라도 쉬지. 만수는 도시락을 다 비우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뻐근하지만 참습니다. 오후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옮기고 땅을 파는 일. 육체는 고되지만 그나마 일을 할 때는 잡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손에 쥔 삽질 한 번, 망치질 한 번이 만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후 내내 만수는 묵묵히 일합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힙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딸 생각이 밀려오니까요. 은지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 처음 걸음마를 뗄 때의 기억,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은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은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만수는 도박빚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학교 준비물도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죄책감이 아직도 만수를 괴롭힙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만수는 공사장 수도에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시지만 상쾌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입니다. 코앞에 70이 보이는 나이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내일도 출근이군. 만수는 안전모를 벗어 사물함에 넣고 낡은 가방을 챙깁니다. 가방 속에는 은지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노란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지의 모습. 만수는 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봅니다. 은지야, 어디 있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구나. 손가락으로 사진 속 은지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사진은 색이 발해 있지만 은지의 웃음은 여전히 환합니다. 만수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공사장을 나섭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은지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평생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공사장을 나서는 만수의 뒷모습은 석양 속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 그림자는 외롭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만수는 오늘도 은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수는 철근을 옮기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비 온다. 모두 작업 중단. 현장 소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인부들은 우르르 천막 아래로 몸을 피합니다. 만수도 안전모를 벗어 빗물을 털어내며 천막 아래로 향합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하늘이 마치 구멍이 뚫린 듯 물을 쏟아냅니다. 이런 날은 일찍 퇴근해야겠어. 옆에 선 인부가 중얼거립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때 천막 밖 멀리 공사장 정문 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만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봅니다. 한 여인이 비를 맞으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비닐 우산도 없이 온몸이 젖은 채로 천천히 공사장 안쪽으로 걸어옵니다. 만수는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인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낯익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비를 맞고 있어? 옆에 선 인부가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계속 다가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 순간 만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배를 감싼 채 걷고 있습니다. 임신부입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이고 옷은 찢어져 있습니다. 만수는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떨어뜨립니다. 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립니다. 은지야.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여인이 고개를 듭니다. 빗물과 눈물, 그리고 피가 뒤섞인 얼굴. 그 얼굴은 틀림없이 딸 최은지입니다. 만수는 천막을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만수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진흙탕에 푹 빠집니다. 만수는 딸을 끌어안습니다. 은지의 몸은 차갑고 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지예요. 은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립니다. 만수는 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립니다. 2년 만에 만난 딸입니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왼쪽 눈가는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터져 있습니다. 옷자락은 찢어져 있고 임신 7개월쯤 된 배는 단단히 불러 있습니다. 은지야,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 만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립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낍니다. 나 도망쳤어요. 그 사람한테서. 은지의 말에 만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건 사위 정태준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만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그때 뒤에서 인부들이 달려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 누구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만수는 딸을 감싸며 소리칩니다. 내 딸이에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구경꾼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다가옵니다. 소장은 은지를 보더니 눈을 찌푸립니다.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이 여자. 재개발 투자 사기 사건 나왔던 그 여자 아니에요? 소장의 말에 주변 인부들이 웅성거립니다. 만수는 당황합니다. 재개발 투자 사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 소리예요? 내 딸이 무슨... 아니, 분명히 뉴스에 나왔어요. 무명건설 재개발 사기 사건. 수백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다고요. 이 여자가 그 회사 이사 아니었어요? 소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집니다. 만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은지야, 그게 사실이냐? 은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립니다. 만수는 딸을 끌어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에게 필요한 건 병원입니다. 그만들 하세요.
내 딸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 내 딸이라고요. 만수는 소리치며 딸을 안아 일으킵니다. 은지의 몸은 축 늘어집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만수는 딸을 업으려 합니다. 하지만 68배 노구에 임신한 딸을 업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젊은 인부 하나가 다가와 은지를 안아 들어 올립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수는 급히 현장 사무실로 달려가 구급차를 부릅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만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은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은지야, 정신 차려라. 곧 병원 간다. 조금만 참아라. 은지는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끝으로 은지는 의식을 잃습니다. 만수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흔듭니다. 하지만 은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때 은지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 몇 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만수는 그 서류를 주우려다가 멈칫합니다.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명건설 재개발 시행권 위임장. 서명란에는 선명하게 최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쥔 채 굳어버립니다. 딸이 정말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겁니까? 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은지를 들것에 옮깁니다. 만수는 멍하니 서류를 들고 서 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빗소리만이 공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떨굽니다. 은지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만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합니다. 만수는 은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가늘게 들립니다. 응급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습니까?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만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소식이 끊겼으니까요. 만수는 그저 딸의 손만 꼭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은지야, 정신 차려라. 아빠가 여기 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은지를 응급실로 옮깁니다. 만수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뜯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저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만수는 급히 다가갑니다.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 있고 온몸에 멍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것 같은데요.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정태준, 그 인간이 딸을 이렇게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합니다. 일단 입원시켜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산모의 정신 상태도 불안정해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은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만수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딸을 바라봅니다. 은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얼굴의 상처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만수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은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밤이 깊어갑니다. 만수는 잠도 자지 못하고 딸 곁을 지킵니다.
새벽녘 은지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희미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만수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은지야, 정신 차렸니? 만수는 급히 일어나 딸의 손을 잡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말없이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무슨 소리냐? 일단 몸부터 추스르자.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그 회사 이사였어요. 은지의 고백에 만수는 숨이 막힙니다. 현장 소장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합니다. 남편이 정태준이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정당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서류들이 조작되고 은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만수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립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합니다.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인데도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아버지를 해치겠다고요. 만수는 이를 악뭅니다. 정태준 그놈은 인간이 아닙니다. 은지는 계속 말합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대요. 남편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서류에 제 이름을 도용해서 위임장을 만들었어요. 이사 명의도 제 이름이고 차명 계좌도 제 명의예요. 이러다간 제가 다 뒤집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냐? 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감금하다시피 했어요. 겨우 틈을 타서 도망쳤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왔어요. 만수는 딸을 끌어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어댑니다. 만수는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만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재개발 투자 사기 사건이라면 수백억 원대의 큰 사건입니다. 딸이 아무리 억울해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또 고생하시게 돼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넌 내 딸이잖니. 아빠는 내가 소중한 게 우선이야. 만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섭니다. 정태준입니다. 은지야, 찾았다. 정태준은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은지는 겁에 질려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만수는 벌떡 일어나 정태준 앞을 막아섭니다. 여긴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비키세요, 장인어른. 제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내?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야? 만수는 소리칩니다. 정태준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은지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겁니다. 그렇지, 은지야? 정태준은 은지를 노려봅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태준은 계속 말합니다. 은지야, 그 서류 내놔. 그거 없으면 나 끝이야. 어서 내놔. 정태준은 은지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만수는 정태준의 팔을 붙잡습니다.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비를 부르겠어. 나요. 제 아내한테 가는데 왜 막습니까?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끝나는 게 세상이 바로 서는 거야. 은지의 말에 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난 더 이상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검찰에 다 말할 거야. 당신이 한 짓을 전부 다. 은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태준은 이를 갈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만수는 정태준을 병실 밖으로 밀어냅니다.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어. 정태준은 만수를 노려보다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은지 명의로 된 서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지는 공범입니다. 정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갑니다. 만수는 문을 닫고 은지에게 다가갑니다. 은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습니다. 만수는 딸을 꼭 안아줍니다. 괜찮다, 은지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놈이 절대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정태준의 말이 맞다면 은지가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게 분명합니다. 만수는 딸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만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딸 곁을 지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밤늦게까지 딸 곁에 앉아 있다가 새벽에 공사장으로 향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입니다. 괜찮아. 아빠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빨리 나아야지. 하지만 만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상처가 가득합니다. 은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병실에 들어서자 은지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수는 은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은지야, 괜찮니?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습니다. 울었던 모양입니다.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만수는 은지의 손을 잡아줍니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정태준을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사업가라고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정하고 배려심도 있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수는 딸의 손을 꼭 쥐어줍니다. 은지는 계속 말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태준은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어요. 무명건설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회계 일을 맡겼어요. 제가 회계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은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습니다. 만수는 기다립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상적인 사업이었어요. 투자금도 제대로 운영되고 수익도 나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투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태준한테 물어봤더니 사업 확장을 위한 거라고 둘러댔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만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돈이 전부 태준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걸요. 태준은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을 잃었대요. 그 빚을 갚으려고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거예요. 만수는 숨이 턱 막힙니다. 도박빚.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만수도 도박에 빠져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세상을 떠났을 때 만수는 화투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지의 목소리에 만수는 정신을 차립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아빠도 너희 엄마한테 그랬었지. 만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빠도 도박빚 때문에 너희 엄마를 힘들게 했어. 엄마가 아플 때도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했지.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만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웁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벌어집니다. 한참 후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은지야, 이번에는 아빠가 너를 지킬게. 내 엄마처럼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은지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은지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정태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지야, 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그 서류들 내놔.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끝이야. 은지는 전화를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태준은 계속 말합니다. 검찰이 너를 찾고 있어. 곧 영장이 나올 거야. 내 명의로 된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넌 공범이야, 공범. 은지는 손이 떨립니다. 만수는 딸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 딸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한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만수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 정말로 감옥에 가는 건가요? 만수는 딸을 꼭 안아줍니다.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빠가 꼭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만수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만약 은지 명의로 된 서류들이 정말 많다면 법적으로 은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수는 딸을 아는 채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딸을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만수는 병실에 남아 은지가 잠들 때까지 지킵니다. 은지가 깊이 잠든 후 만수는 조용히 병실을 나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하나 둘 반짝입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은지를 어떻게 지켜야 해요? 만수는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딸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몫이니까요. 만수는 결심합니다. 정태준의 비리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은지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만수는 내일부터 움직이기로 합니다. 공사장에서 정태준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무명건설이 진행하던 재개발 현장이 바로 만수가 일하는 곳이니까요. 은지야, 아빠가 꼭 너를 지켜낼게. 만수는 다짐하며 병실로 돌아갑니다. 며칠 후 만수는 여느 때처럼 공사장으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만수는 작업 중에도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핍니다. 정태준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무명건설이 진행하던 재개발 현장, 이곳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점심시간 만수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칩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은지 생각뿐입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다가옵니다. 최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닌데.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소장은 만수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 여자, 아니, 따님 말인데요. 병원에서 회복되고 있습니까? 네, 덕분에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최 씨, 제가 쓸데없는 참견일 수도 있는데요. 무명건설 그 사건 말입니다. 이 현장이 바로 그 회사가 맡았던 곳이거든요. 만수는 귀가 번쩍 뜹니다. 소장은 계속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명건설이 시행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금이 끊기면서 공사가 중단됐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건설사가 인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사무실 창고에 아직 그때 서류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서류들이 남아있다니. 혹시 그 안에 정태준의 비리를 밝힐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장님, 그 창고를 제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글쎄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모르는 척하면 되겠죠. 대신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공사가 끝나고 다른 인부들이 퇴근한 후에도 현장에 남습니다. 어둠이 내린 공사장은 적막합니다. 만수는 손전등을 들고 현장 사무실 옆 창고로 향합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만수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계약서, 설계도, 회계 장부들이 가득합니다. 만수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서류들을 살핍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수의 손에는 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상자 밑바닥에서 검은색 파일 하나가 눈에 띕니다. 만수는 파일을 꺼내 펼쳐봅니다. 이게 파일 안에는 차명 계좌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은지 명의로 된 계좌도 있지만 정태준 명의의 계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거면 증거가 될 수 있어. 만수는 파일을 꼭 움켜쥡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만수는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입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섭니다. 여기 누구 있어? 경비원의 목소리입니다. 만수는 조용히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경비원은 손전등으로 창고 안을 비춥니다. 불빛이 만수가 숨은 쪽으로 다가옵니다. 만수는 숨도 쉬지 못합니다. 그때 경비원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경비실 정문 쪽에 차량 진입합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창고를 나갑니다.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파일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수는 급히 공사장을 나와 병원으로 향합니다. 은지에게 이 파일을 보여줘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은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만수를 보자 은지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은지야, 이것 좀 봐라. 만수는 파일을 은지에게 건넵니다. 은지는 파일을 펼쳐보더니 눈이 커집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공사장 창고에 있었어. 이거면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은지는 파일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걸로 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만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비켜. 내 아내 어디 있어? 정태준의 목소리입니다.
만수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정태준이 들어섭니다. 정태준의 뒤로 두 명의 남자가 따라 들어옵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입니다. 은지야, 마지막 경고야.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만수는 은지 앞을 막아섭니다. 당장 나가. 여긴 병원이야. 정태준은 만수를 밀쳐냅니다. 만수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습니다. 은지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정태준은 은지에게 다가가 손목을 움켜쥡니다. 어서 같이 가자. 순순히 가면 다치지 않아. 싫어. 놔줘. 은지가 몸부림칩니다. 그때 만수가 벌떡 일어나 정태준의 팔을 잡습니다. 내 딸에게서 손 떼. 정태준은 뒤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눈짓합니다. 남자들이 만수를 붙잡습니다. 만수는 발버둥 치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은지야. 그 순간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이 달려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간호사들의 외침에 정태준은 혀를 차며 은지를 놓습니다. 좋아, 오늘은 물러가 주지. 하지만 곧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정태준은 남자들을 데리고 병실을 나갑니다. 만수는 급히 은지에게 다가갑니다. 은지야, 괜찮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만수는 딸을 꼭 안아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폭음이 들립니다. 땅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덜컹거립니다. 무슨 소리지? 만수는 창문으로 달려갑니다. 멀리 공사장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붉은 불길이 하늘을 밝힙니다. 공사장에 사고가 났어. 간호사가 소리칩니다.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만수는 병실을 뛰쳐나갑니다. 은지가 뒤에서 부릅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공사장으로 향합니다. 택시가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연기가 짙어집니다. 하늘은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저씨, 여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앞은 통제 구역입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만수는 급히 차에서 내립니다. 현장 입구는 경찰 차량과 소방차로 가득합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만수는 경찰 통제선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거기 멈추세요.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경찰관이 만수를 막아섭니다. 만수는 다급히 말합니다. 저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동료들이 안에 있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구조대가 수색 중이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만수는 현장을 바라봅니다. 철골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현장 사무실 건물은 반쯤 무너진 상태입니다. 불길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저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만수 씨 계십니까? 누군가 만수를 부릅니다. 돌아보니 현장 소장입니다. 소장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맣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퇴근 시간이라 다행히 대부분 나갔는데 몇 명이 잔업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구조대가 수색 중입니다. 만수는 무릎이 꺾입니다. 소장은 만수를 부축하며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최 씨, 이상한 게 있습니다. 폭발 원인이 가스 누출이라는데 저희 현장은 전기로만 운영되거든요. 가스 시설이 없습니다. 만수는 소장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가스 시설이 없는데 폭발이 일어났다니.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 혹시 인위적인 겁니까? 소장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합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경찰이 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창고 쪽이 가장 심하게 폭발했다고 합니다. 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창고. 자신이 어젯밤 파일을 가져온 바로 그곳입니다. 정태준이 증거를 없애려고 폭발을 일으킨 게 아닐까요?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저 인간. 정말. 그때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끌어냅니다. 들것입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계속 잔해를 뒤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들것이 나옵니다. 사망자가 3명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주변이 술렁입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저렇게 차가운 주검이 되었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그 파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장이 만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최 씨 탓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만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파일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정태준이 폭발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한참 후 만수는 터덜터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은지는 병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를 보자 은지는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은지를 안아줍니다. 하지만 만수의 얼굴은 침통합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만수는 침대에 앉으며 천천히 말합니다.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 사람들이 죽었단다.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합니다. 내 생각엔 정태준 그놈이 증거를 없애려고 저지른 것 같아. 내가 어제 파일을 가져온 창고가 가장 심하게 폭발했거든. 은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놈과 결혼했기 때문에. 만수는 딸의 손을 잡아줍니다. 아니야, 은지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정태준 그놈이 악마 같은 인간이라는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섭니다. 최은지 씨 계십니까?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저예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며 말합니다. 무명건설 재개발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만수는 벌떡 일어나 경찰관 앞을 막아섭니다. 지금 제 딸 상태를 보십시오. 임신 중이고 폭행을 당해서 입원 중입니다. 조사는 나중에 할 수 없습니까?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희도 사정은 이해하지만 오늘 공사장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은지 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은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저는 떳떳해요. 만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쥡니다. 아버지가 찾아주신 그 파일, 제가 경찰에 제출할게요. 그럼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만수는 품에서 파일을 꺼내 은지에게 건넵니다. 은지는 파일을 받아 경찰관에게 내밉니다. 이게 무명건설의 차명계좌 목록입니다. 정태준이 투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다 나와 있어요. 경찰관은 파일을 받아 펼쳐봅니다.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만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만수는 딸을 끌어안습니다.
은지야, 힘내라. 아빠가 여기서 기다릴게. 은지는 경찰관을 따라 병실을 나갑니다. 만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딸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경찰차가 출발하고 만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은지를 지켜주오. 우리 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만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태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놈은 분명 또 무슨 짓을 꾸밀 겁니다. 만수는 각오를 다집니다. 이번에는 딸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은지가 경찰서로 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만수는 경찰서 앞에서 딸을 기다립니다. 손에는 은지가 좋아하던 따뜻한 죽을 담은 보온병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서 문이 열리고 은지가 나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합니다. 아버지. 은지는 만수를 보자 달려와 안깁니다. 만수는 딸을 꼭 안아줍니다. 은지야, 고생 많았다. 괜찮았니? 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진술 다 마쳤어요.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만수는 보온병을 열어 은지에게 죽을 따라줍니다. 은지는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찾아주신 그 파일 덕분에 많은 게 밝혀졌어요. 정태준이 투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대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계좌들도 전부 정태준이 만든 거였다는 게 입증됐어요.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행이구나. 그럼 이제 내 혐의는 벗겨지는 거냐? 은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에서 저를 피해자로 분류했어요. 오히려 정태준을 고소할 수 있대요. 폭행죄와 협박죄로요. 만수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경찰이 그러는데 정태준이 도주했대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연락이 두절됐대요. 만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태준이 도주했다니. 그놈이 어디로 숨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놈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은지야, 우리 조심해야겠구나.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아버지. 걱정돼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은지는 다시 입원해서 몸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만수는 은지를 병실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줍니다. 은지야, 푹 쉬어라. 아빠가 여기 있을게.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습니다. 만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만수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날 밤 만수는 병실 의자에서 잠이 듭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만수는 화들짝 깨어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입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복도를 살핍니다. 멀리 비상구 쪽에서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만수는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비상구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갑니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만수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듭니다. 정태준입니다. 장인어른 오셨군요. 정태준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정태준, 넌 지금 경찰이 찾고 있다. 어서 자수해라. 정태준은 담배를 땅에 버리고 발로 밟습니다. 자수? 왜 제가 자수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걸요. 무슨 소리야. 내가 투자금을 횡령했잖아. 공사장을 폭파시켜서 사람들을 죽였잖아.
정태준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파일이요? 그건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죠. 만수는 정태준의 뻔뻔함에 치를 떱니다. 너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정태준은 만수에게 한 걸음 다가섭니다. 장인어른,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은지한테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세요. 저를 도왔다고요. 그럼 제가 은지랑 뱃속의 아이를 살려주겠습니다. 만수는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선택은 장인어른 몫입니다. 정태준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냅니다. 날카로운 과도입니다. 만수는 뒷걸음질 칩니다. 정태준, 정신 차려라.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걸요. 어차피 저는 끝났습니다. 그럼 은지도 같이 데려가야죠. 정태준은 계단을 올라가려 합니다. 병실로 가려는 겁니다. 만수는 정태준을 막아섭니다. 안 돼. 내 딸한테는 손도 대지 마. 정태준은 칼을 휘두릅니다. 만수는 팔로 막습니다. 칼날이 만수의 팔뚝을 스칩니다.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만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널 막을 거야. 만수는 정태준에게 달려듭니다. 두 사람은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입니다. 정태준은 칼을 휘두르고 만수는 맨손으로 막아냅니다. 만수의 손과 팔에서 피가 흐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딸을 망쳤어. 내가 은지를 괴롭혔어. 만수는 평생 쌓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68배 노구지만 아버지의 힘은 강합니다. 만수는 정태준의 손목을 붙잡아 비틉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으악! 정태준은 비명을 지릅니다. 만수는 정태준을 계단 난간에 밀어붙입니다. 이제 끝이야, 정태준. 내가 저지른 죄를 다 받아야 해. 그때 계단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계단을 비춥니다. 정태준은 만수를 밀치고 아래층으로 도망칩니다. 만수는 쫓아가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피가 많이 났는데요. 저 사람 잡아야 해요. 저 사람이. 만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경비원은 급히 구급대를 부릅니다. 만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은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은지야, 아빠가 너를 지켰어. 이제 괜찮아. 응급실로 옮겨진 만수는 곧 정신을 잃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간호사가 은지에게 연락합니다. 은지는 병실에서 뛰쳐나와 응급실로 달려옵니다. 아버지. 은지는 응급실 문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합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많이 다쳤습니다. 칼에 여러 곳을 베었고 출혈이 심합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은지는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도착합니다. 최은지 씨, 정태준이 병원에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섭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막아주셨어요. 아버지가. 경찰관들은 병원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태준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은지는 응급실 앞에 앉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 수술실 불빛이 켜지고 의료진이 만수를 수술대에 옮깁니다. 은지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입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진 건 새벽 5시였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합니다. 은지는 수술실 문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손바닥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하기를, 눈을 뜨기를, 다시 웃어주기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표정으로 말합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가 깊었지만 주요 혈관은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연세가 68이시라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은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사라집니다. 은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옵니다.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맨손으로 막아낸 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만수는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은지는 아버지 곁에 의자를 당겨 앉아 손을 꼭 잡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숨소리는 고릅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입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은지가 여기 있어요. 곧 아기도 태어날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깨어나세요. 밤이 지나고 낮이 오고 다시 밤이 옵니다. 은지는 단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권해도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만수의 손가락이 움찔합니다. 은지는 화들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만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을 뜹니다. 아버지.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쥡니다. 만수는 희미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천장이 보이고 흰 벽이 보이고 그리고 딸의 얼굴이 보입니다. 만수는 입술을 움직입니다. 은지야. 목소리는 가늘지만 분명합니다. 은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만수는 딸의 등을 천천히 토닥입니다. 힘이 없지만 그 손길은 따뜻합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다치시고 제가 은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만수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이건 아빠가 해야 할 일이었어. 너를 지키는 게 아빠의 몫이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고통과 슬픔이 눈물로 흘러나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만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들어섭니다. 만수는 침대를 반쯤 일으킨 채 앉아 있습니다.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최만수 씨,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수와 은지는 경찰관을 바라봅니다. 경찰관은 수첩을 펼치며 말합니다. 정태준을 체포했습니다. 인천항에서 중국행 밀항선을 타려다가 해양경찰에 잡혔습니다. 최만수 씨가 찾아주신 증거 덕분에 모든 혐의가 입증됐습니다. 투자금 횡령, 폭발물 설치, 살인 미수까지 전부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관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폭발 사건도 정태준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거 인멸을 위해 창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망한 세 분의 유가족들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습니다. 세 명의 동료가 목숨을 잃었지만 이제 그들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묵념합니다. 경찰관은 은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최은지 씨는 피해자로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혐의가 벗겨졌고 오히려 정태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만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은지야,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경찰관이 떠나고 병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고 하늘은 맑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공사장은 완전히 복구되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만수는 현장 옆 작은 관리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지만 관리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관리실 문이 열립니다. 은지가 들어섭니다. 품에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씻고 손자를 안아듭니다. 우리 준호, 할아버지한테 왔구나. 어디 보자. 오늘은 얼마나 자랐나? 아기는 만수의 품에서 조용히 잠듭니다. 작은 손이 만수의 손가락을 움켜쥡니다. 만수는 손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은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코도 입술도 모두 닮았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집에서 준호 봐드릴게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일하는 게 오히려 좋아. 사람들도 만나고 움직이고 그게 건강에 좋아. 만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고 크레인이 자재를 들어 올리고 인부들이 철근을 세웁니다. 새로운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만수는 품에 안긴 손자를 내려다보며 속삭입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단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려. 할아버지도 무너졌고 내 엄마도 무너졌어.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씩 걷는 거란다. 은지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나도 사랑한다, 은지야. 너는 내 자랑이야. 힘든 시간을 이겨낸 너를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멀리서 출근 트럭 소리가 울립니다. 만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공사장 너머로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관리실 안을 비춥니다. 이제 내일은 이 아이를 지키는 거다. 그리고 은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거야. 그게 내가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란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손자. 세 사람은 따뜻한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